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거의 뭐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네요. 이게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요새 감기 걸리면 다들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넘게 동안 계속 약 먹고 막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고생을 했어요.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방송을 해볼게요. 저는 약간 국장은 최근에는 그냥 단기 투자, 트레이딩 위주로만 하고 있고, 비중을 이제 미장으로 조금 옮겨놨어요. 앞으로도, 트럼프 시대가 와서 이제, 우리 국장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을 이어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수혜가 있는 섹터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또 시세를 반납하고, 그런 일이 좀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국장 원래 장기 투자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것 같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미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일단 섹터별로 보면은 예, 방탄이 오늘 완전히 미친 듯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러우 전쟁도 좀 정전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항상 뭔가 이게 과해. 이게 뭔가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예정된 이벤트로 이게 맞는 거는 맞는데 저는 항상 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약간 유동성이 안 받쳐주니까 뭐 이 정도까지 뺄 일인가? 예, 예, 12%까지 뺄 일인가? 싶기도 하고 밸류로는 별로 비싸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종전은 뭐 언제든지 하겠지만 이게 뭐 어쨌든 국제 문제 늘어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토에도 방위비 요구하고 하면은 유럽 쪽 애들은 이제 또 이쪽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로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는 추세도 완전 깨졌지. 이 보면은 지금 장기 편성도 깨고 하는데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질 때 예, 장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은 비중실어 사면 안 되고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쉽게 말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다 추세를 완전 딱 깨는 이 순간이에요. 이럴 때는 절대 비중실어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렇게 가는 일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바닥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이게 지금 지금 여기가 이 순간이라 보면 바닥이 여기서 되면 다행인데 더 생각보다 더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사야 돼. 쪼개서 굉장히 잘게 쪼개서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방산의 미래가 밝다 보면 이렇게 돌릴 거기 때문에 단지 그게 이제 바닥이 여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시간을 좀 천천히 녹여두고 이렇게 사나간 형태로 하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오늘도 종가쯤에 조금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이게 참 우리 국장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도 똑같죠. 바이오도 최근에 급락을 많이 맞았잖아요. 좋다 좋다. 그러니까 요새 텔레도 너무 정부가 빨리 돌고 그래서 좋다 좋다 할 때 사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3, 40% 맞아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 장은 이게 워낙 되돌림이 강해서 이것도 결국 유동성이 안 받쳐주니까 생긴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장과 우리 장 차이점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장도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고 하죠. 일본 그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면 여기 시작 위에가 1 마감이에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심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평 요렇게 미국장 요런 느낌 요런 구간 이렇게 많이 변호사 많이 주면은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제 수익 내고 나오거나 아니면 물렸더라도 이렇게 적당히 이제 얇은 거 손절치고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더라도 이렇게 많이 흔들어 주고, 근데 우리 장은 유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1이라고 치면은 여기 한번 사서 잘못 딱 물리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리바운딩을 못 하는 거지.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제 어, 살짝 돌렸다 이렇게 하는 수준.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빼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장의 힘든 점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손절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현대로템이나 이런 이제 방산주를 사는 게, 지금은 제가 잘게 쪼개서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 내가 단타로 접근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단타로 접근했는데, 뭐 이렇게 이게 분봉이라 치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샀는데, 왜 샀는데 이제 물린 거죠. 좀 올라가서 한 2% 올랐는데 못 팔고 더 올라갈까 지켜봤는데 갑자기 쭉 밀리면서 이렇게 밀렸어요. 그럼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뭐 이제 주식에 투자에 절대라는 게 없지만 일단 안 좋은 시그널인 건 확실하죠.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응을 못했다고 치죠. 그래서 2% 됐다가 마이너스 뭐 3% 됐어요. 손절치기는 좀 애매해서 좀 지켜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건 일단은 부정 시그널이거든요. 다시 이제 정고점 뚫으러 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확률상으로는 희박하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내가 살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다가 이게 결국 못 뚫어도 정고점 당연히 못 뚫고 그런 경우는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죠. 살짝 이렇게 리바운딩 해요. 이때 반드시 줄여야 돼요. 이때. 예. 이때 반드시 줄여야 돼요. 줄이거나 손절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정고점을 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요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결국 1이고 전체 일봉이고 이게 분봉을 이렇게 흘렀다 쳐요. 내가 여기서 물렸어. 그러면 이거를 계속 물타기 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여기서 샀어요. 물리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 심리를 가지냐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여기서 물을 탔어. 물을 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뭐 2%가 됐어요, 다시. 예. 그런데 요쯤에 살짝 반등하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1%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살짝 반등할 때 이때 팔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본전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한다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본전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내려가죠. 그럼 이제 계속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마이너스 5%돼 있죠. 그럼 또 물타. 안 돼. 그럼 계속.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중은 엄청 커져 있는데 마이너스 퍼센트는 몇 퍼센트 안 되더라도 비중이 엄청 커져가지고, 예, 엄청 물려 있어요. 그럼 다음날 되면 또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을 말하자면, 트레이닝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내 생각과 다르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샀으면 여기까지 내 생각 되는, 여기 내 생각 안 되는 구간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살짝 반중할 때 무조건 줄여야 돼요. 이게 무조건 최소한 절반, 아니면 그냥 깡그리 매도. 아시겠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팁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언급한 종목이 있는데 뭐였지? TYM하고 대동,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TYM 이렇게 튈 줄 몰랐어요. 지금 이게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아침에 이렇게 시초 튈지 몰랐거든요. 모르고 오늘 얘기한 건데 어쨌든 튀어가지고 저는 그냥 엄청 짧게 끊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시초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요. 장 분위기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어쨌든 5% 미만이어야 돼요. 예, 예. 내가 덤벼들 수 있는 거는 5% 미만일 때 이렇게 이제 그럼 물려도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2, 3% 잡고 이렇게 딱 치면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에 바로 뛰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의 특성상 미국 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에 이렇게 딱 튀면은 그다음부터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물론 이제 더 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 장은 좀 많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샀는데 시초에 이렇게 막 엄청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종목은 무조건 초반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익을 짧게라도 쳐야 돼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1분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때는 엄청 막 계속 호가창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사든 시장가에서 긁으면은 수익이 나요. 1%든 2%든. 그때 일단 수익을 쿠션을 조금만 챙겨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막 흔들 때,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챙겨놔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초반에 막 흔들 때는 무조건 수익 쿠션을 좀 챙겨야 돼요. 움직임이 있을 때는. 설령 이게 더 쭉쭉 가더라도 그 남은 절반의 물량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초반에 이렇게 많이 튈 때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딱 챙기고 시작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이제 별로 안 튀고 이런 흐름 보이고 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비중시를 사가지고 이 손절 라인 잡고 뭐 이렇게 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 튈 때는 무조건 이제 그 1, 2% 수익이라도 딱 그 챙겨야 돼요. 얼만큼은. 그래야지 남은 물량을 내가 그렇게 혹 설령 이렇게 뭐 밑골이 달았잖아요. 윗골이 심하게 달았잖아요. 종가까지 흘러내리더라도 내가 수익 포지션으로 웬만하면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손실을 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TM 대동도 미국 디어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분히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 AI가 도입되는 쪽인데 기술력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려면은 저런 윗꼬리 같은 험한 꼴 안 보고 그냥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신고가 쓰는 영역이라 비준실을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걸 물리 각오하고 이쪽을 사는 게 나아요. 음. 우리 장은 아시죠? 이렇게 고점에 한번 잘못 물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더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기를 해요. 보기를 한국의 컴퓨터는 그 AI 쪽에서는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매달 낸 종목 전화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야, 이 방산 좀 말아 올려야지. 이거는 좀 너무 오바다. 12%는 현대유태 뭐 하나 에어로. 예.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도 우리는 이제 좀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추세가. 미국도 전력망을 깔아야 되긴 하는데 그것도 가격 보면서 우리는 특히 가격 보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조선 쪽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또 지금은 새로 신규로 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기자재 3사 이게 LNG 쪽에 그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쪽에 태강, 성감밴드, 하이로코리아가 많이 올랐는데 성감밴드가 제일 대빵으로 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그 말씀드린 게 기억나요? 그 주봉에서 주봉으로 볼 때 상단의 추세에서는 사면 안 돼요, 웬만하면. 예. 그래서 이게 성감밴드 한번 볼까요? 요걸 대충 끄어보면은, 대충 끄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끄면 되죠. 요런 상단에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끌 수 있겠죠? 최근 추세는. 지금 완전히 상단을 뚫고 오버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가지고 단타 치는 구간이지, 사가지고 모으는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밑에서 샀어야죠, 여기서. 여기 볼게요. 태강도 볼게요. 여기 주세도 이렇게 있죠. 보세요. 이런 폭이 있잖아요. 폭이. 이 정도 폭. 그러면 이 종목은 움직일 때도 이 정도 폭으로, 그러니까 대충 이제 비슷한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단에서는 웬만하면은 뭐 아무리 업황이 좋고 그때 떠들어든다고 해서 하면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끌 수 있겠죠. 여기는. 예, 예. 조금 상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그러니까 업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업황이 좋으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내려오면 그때 사모으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어쨌든 오늘은 반등을 하네요. 일봉상으로는. 업황이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 보면은, 종업화 좀 틀리거든요. 세진중공업은 기간이 쭉 샀다가 실적 좀 안 나가고 하면서 팔았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음, 예. 여기도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뚫고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늘 인하전공이 많이 가던데, 예, 어쨌든 인하전공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완전 가파에 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기자재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세 빠질 때 바스켓으로 담당가 하면 되고 그냥 제가 블로그에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연금 계좌 같은 데 있잖아요. 오래 안 팔 수 있는데 그런데 ETF 사가지고 묻으세요. 좀 그렇게 묻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지금 수익률 한 30%는 넘었을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선 여러 개 있잖아요. 뭘 시사 선택하든지 결론적으로 이제 엇박이 좋으면 다 같이 가겠죠. 네.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묻어 놓으세요.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한 3년 4년 끌고 가는 생각하고 전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요렇게 뭐 그래서 조선 탑플러스 3를 사든지 뭐가 제일 시세가 좋은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조선 요거 이것도 뭐 어차피 뭐 다 비슷비슷하죠. 예. 그 제가 조선 레버리지 말씀드렸죠. 아 그거 한번 볼까? 그게 제일 단기 추세는 좋을 것 같은데. ETN 조선 레버리가 있어요. 원래 레버리 잘 없는데 예. 이게 제일 화끈하겠죠 갈 때는. 예. 이거 좀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제일 화끈하겠죠. 최근에 보면 25,000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그냥 10% 넘게 올랐네요. 예. 요런 거 그냥 좀 빠질 때 그냥 분할로 담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데 이제 가격을 신경 쓰면서 너무 막 불나방처럼 이렇게 뛰어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방산 좀 묻어 있어서 그럼 방산 빠지니까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포트폴리오가 이게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좀 싫으면은 잠깐만 한라 IMS가 좀 괜찮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좀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대한전기공업은 방산이 좀 묻어 있거든. 그렇긴 한데 여기 한라 IMS는 그게 아니니까 좀 괜찮고 어쨌든 조선 쪽은 계속 지켜보고 네, 음식료는 영 반등을 못한 느낌이고 옛날 교촌 FMB는 그래도 변수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왔고 좀 시세를 지키면서 유지하는 느낌이고요. 화장품 주는 많이 두드려 맞았다가 API를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여기도 좀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다. 항상 제가 큰 그림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봉을 좀 끄기 애매한데 어쨌든 상단 쪽에서는 웬만하면 사지를 마세요, 여러분. 그 우리 장애 특성상 물려 뭐든지 이렇게 상단 쪽에서 화장품 지금 섹터 분위기가 좀 죽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조금 당장 손대기 좀 지켜보는 거죠. 저는 이제 사람을 차라리 이제 조금 길게 보고 이게 또 금방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방산 쪽을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반도체는 뭐 딱 봐도 이제 별로 힘이 없죠. 이제 유진테크 사가지고 이건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반도체 쪽도 뭐 미래를 생각하면은 미국 반도체 쪽이 훨씬 좋지 않을까? 예, 그냥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장이 제가 많이 뭐 쏙솔 그냥 뭐 이거 사 모으는 거지. 예. 뭘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뒤통수 맞을 필요 없이 개별 종목에 대한 뒤통수 맞을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아직 추세에 반전을 못 하고 있어요. 한번 더 밀리면은 그 시장 전체 밀릴 때 반도체는 그러니까 기술주니까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밀리면은 이게 사모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게 가장 확실한 성과를 보장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에 움직이는 것 종목들도 보면은 네, 잠깐 테마성이 더 가까워요. 사실 보면 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등락률 상위를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이제 동전주죠. 이런 거 취급 안 하고 이런 건 이제 바이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다 이게 이그 뭐야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주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큰 종목들은 별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 장이 완전히 뭐 좋은 장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또 많이 코스닥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즘 좀 괜찮은 데가 엔터 쪽이 좀 완전히 살아났죠. 음. 엔터 쪽 완전 살아나고 꾸역꾸역 이제 잘 올리고 있는데 예. 이것도 분위기 좋죠?
근데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죠. 거래량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받을 때 기다렸다가 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예, 게임주는 이제 뭐 개별 이슈 말고는 그렇게 미래가 없다 봐야 되고, 예, AI 쪽은 이쪽은 다 테마주죠. 다 테마예요, 테마. 그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굳이 뭐 AI 살 거면 그냥 미국 빅테크 사고, 엔비디아가 좀 요새 시세가 안 좋긴 엔비디아 사고 하는 거지, 뭐 굳이 이런 테마주를 예,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정도. 음. 그리고 로봇주, 로봇주도 예, 근데 다 테마잖아요. 다 비싸고. 그래서 저 별로 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카페24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로 들고 가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가 묻어있기 때문에, 구글이 지분 투자도 했고, 장기적으로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카페24가 좀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약간 좀 최근에는 테마주처럼 느낌이 있어서 뉴스 뜨면은 그날 갔다가 윗꼬리 쳐맞고 내려오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시세 신경 안 쓰고 따라 사면 물리는 종목이라서 최근에 여름은 그냥 좀 어디 구석에 이제 안 쓰는 돈 이렇게 좀 투자해 놓고 묻어두고 그냥 한 1, 2년 있다 꺼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미국의 인프라 찐 수혜주는 이쪽이라고 봐야 돼요. 진성 TC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여기는 지금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 자금 들어오면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이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동이나 TY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이 입는 수혜 정도보다 얘가 입는 수혜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진성 TC는 예, 지금 사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장기 입장에서 이제 돌파했고 시세가 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 괜찮게 좀 모으기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삼전은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죠. 재웅 형님이 이제 구속된 그게 좋은 뉴스, 예, 좋은 뉴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뉴스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조선은 그래도 이 안 좋은 쪽에서도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장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 미국 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약간 얕게 해야 되는 2차 전지는 저는 안 살 거예요. 예, 2차 전지는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장기 추세로 보면 뭘 뭐 반등을 해 장기 추세로 보면 여전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전기차의 확산은 필수적이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테슬라는 이제 단순 전기차 업체로 보면 안 되죠. 근데 전기차 부분에서도 결국에 이제 이거는 양극재 이런 거는 연극제 뭐 뭐든 다 이제 하청업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이제 위에 그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하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갑의 위치가 못 되는 업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튬 업황에 따라서 뭐 이제 업황이 반복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거보다는 그냥 요 위에 상단에 확실한 갑의 위치에 있는 테슬라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에코프로 살 바에 그냥 테슬라를 살래요.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릴 수 있겠죠. 예, 뭐 근데 저는 요 에코프로 물릴 바에는 테슬라에 물릴래요. 그래서 저는 다 그런 관점이고요. 고래한도 이제 죽었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 쪽은 약간 저는 바이오는 이번에는 바이오를 술은 잘 못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면 건설 이쪽이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좋네요. 기계 장비, 기타 제조. 대, 대창단지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반등을 못했던데 여기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시세를 못 냈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에 깔려 있어. 여기는 그래도 이제 주주가 대주주가 조금 이제 주주하는 신경도 쓰는 기업이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세를 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방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창단조가 여기 튀면은
이렇게 조금 탄력을 받으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 그게 좀 열려 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산이 좀 말아 올려야 되지 않나? 예, 이건 조금 밑꼬리를 말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국 장 쪽에 제가 이렇게 따졌는데, 일단 저는 테슬라는 좀 하방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추세를 좀,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큰 반등을 하긴 어렵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보면 이제 어쨌든 중소형주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빅테크는 규제 소식이 조금 나올 소식 그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좋은 그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실망스럽지 않은 가이던스에도 이제 시세가 이제 반응을 못 한다는 점. 예, 그러면 이제 좀 시세는 무뎌진다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엔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 뭐 테슬라는 일단 좀 쉬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미국 장은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유빅스 말씀드렸죠. 유빅스 요거 예, 요게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장이 그냥 무난하면 당연히 밑으로 꼬라박는 그런 종목인데요. 칠 때 이렇게 강하게 뭐 최소 10%에서 20% 말아주는 정기적으로 말아주는 ETF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 좋을 때 이런 걸 좀 사모으는 거예요. 튀면 팔고 그래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이제 미국 장에 들고 있는 종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사모으고 있고요. 튀면 좀 팔고 근데 지금 또 많이 내려와서 사모으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이 제가 봤을 때 이 ETF는 매우 괜찮은 ETF입니다. 기회를 많이 줘요. 그리고 어 엔비디아는 잘 모르겠고요. 네. 테슬라를 좀 사모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은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는 조금만 이렇게 추세 깨질 때 저는 오히려 들어갈 생각이고요. 한번 폭락의 기회가 미국 장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단기 폭락, 그러니까 심한 폭락은 안 올 것 같은데 트럼프 임기 초기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한번 밑으로 뺐다가 이렇게 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지금 미국 장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테마라고 봐야 되고 아무튼 미국 장에도 제가 좋은 종목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은 되게 쉬운 듯 보이지만 또 막상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살 종목 보면 되게 한정적이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유동성 자체는 돌고 있는 건 좀 긍정적인 상황.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고 아무튼 저는 방송을 또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